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혜쌤입니다. 동형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동백꽃 동형 모의고사는 우리 공직기사 기출문제를 옳은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한편 틀린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변형한 총 8회분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를 공부하시면 그동안 기출문제를 얼마나 정확히 공부했는가, 여러분 실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4회입니다. 51번부터 60번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51번입니다. 부합 설명 틀린 겁니다. 자, 기억.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라 건물은 설령 불법 신축했더라도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니은 농작물이 건물하고 똑같습니다. 자, 니은 타인 토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은 정당한 권은 의무에 불구하고, 즉 불법 경작했더라도 이건 경작자 소유입니다.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농작물과 건물 같이 생각하세요. 자, 디귿. 건물에 부합된 중축이 나오면 독립성이 있는가 봐야 돼요. 근데 중축은 원칙적으로 독립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시합니다. 그럼 중축은 독립성 없어요. 따라서 중축 부분이 경매 1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기존 건물에 부합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그 소유권 취득합니다. 원칙 취득한다. 자, 리을은 나무, 수목이 나왔죠. 그럼 수목은 독립성 중요한 게 아닙니다. 권원을 봐야 돼요. 네, 리을은 토지 임차인 승낙만 받았대요. 그럼 임차인에 써요. 네가 뭔데라고. 임차인 네가 뭔데? 그러니까 수목은 권원이 중요한데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처럼 임차인 승낙만 얻으면 권원이 없습니다. 다시 리를 보세요. 토지 임차인 승낙만 받아서 임차 토지에 나무 심은 사람은 권은 없어요. 다른 여정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나무 소유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으니까 이 나무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기록되죠. 그래서 디귿, 중축은 독립성이 중요하고 리을, 수목은 권한이 중요합니다. 두 개 포인트를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틀린 거라 정답은 4번입니다. 52번입니다. 법정지상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은 저당이라고 보이잖아요.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 이건 저당권이 있는 거라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입니다. 매는 물권법이라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 폐지약정, 원칙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을 폐지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의 약정은 원칙 무효 효력이 없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법정지상권자. 그럼 법정지상권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했습니다. 근데 그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가 매매죠. 매매한 경우 제3자는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하죠. 여기처럼 처분 양도할 때는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등기해야 되고 법정지상권도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 3번의 X 보지 마세요. 뭐 20년에 처음 나온 거 보지 않습니다. 자, 4번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이 경매에 나왔는데 여긴 저당권이 안 보이죠. 이 경매는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에서 법정지상권 나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매된 경우 압류효력이 발생한 때 맞아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건물 동일인 소입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강제경매가 나오면 저당권이나 가압류나 압류 이 셋 중에 날짜가 제일 빠른 걸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는 가압류가 없잖아요. 곧바로 압류한 거라 압류효력 발생한 때에 맞습니다. 자, 리을 5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이건 경매는 법률 규정이죠. 경락에는 등기 없이 맞습니다.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2번하고 5번을 묶으세요. 2번은 양도, 매매죠. 그럼 등기해야 되는데 5번처럼 경매는 법률 규정이라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 취득합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그리고 1번하고 4번을 묶으세요.
1번은 초당권이 있으니까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이고 4번은 경매합회에 초당권이 없죠. 그럼 강제경매라 이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문제가 됩니다. 두 개씩 잘 비교하세요. 53번 등기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중간생략 등기하면 사법상으로는 유효지만 형사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2번은 표제부 유형 안 된단 말이죠. 종전 건물의 등기를 그럼 신축 건물 나오면 신축 건물을 위해서 등기부를 새롭게 개설해야 됩니다. 종전 등기를 신축 건물 등기로 유용할 수 없습니다. 3번 전세권 전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도 그럼 이 등기도 등기 공무원이었죠. 따라서 아랫줄에 일단 유효로 추정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4번도 일종의 중간 승낙 등기죠. 미등기 건물 양수인, 매수인이죠. 서브스의 을입니다. 을이 그 건물 신축한 양도인 갑, 매도인 갑 동의 얻어서 직접 자기 명의 있습니다. 을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 그 등기 유효가 되죠. 그러니까 매도인 갑 한 명 생략했죠. 그래도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 유효입니다. 자, 5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한 최초 매도인 갑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 을의 대금 미지급을 들어서 최종 매수인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했잖아요. 근데 매수인 을이 대금 안 주면 갑은 을이든 병이든 누구에게 등기를 거절해야 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54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 비용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죠. 이건 손해배상 영역입니다. 그 다음 또는 방해방 비용 이 비용은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2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이 사람은 103조 무효잖아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도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반환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3번 소유자는 그 소유물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 양수인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완벽한 권리라 누구에게든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맞아요. 이 방해 제거가 방해 폐제죠.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고 물권적 청구권은 항상 현재를 기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 제거 맞아요. 이걸 내용을 하지만 그 밑에 방해 결과 제거가 틀렸죠. 이건 현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손해배상 영역입니다. 현재가 있어야 물청입니다. 5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라도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그럼 현재 물권자가 아니죠? 그럼 현재 물권자가 아니니까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4번, 5번 못 가지고 물청 나오면 항상 현재를 기억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비용은 손해배상 영역입니다. 55번 공동소유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공유물 분할 금지 악용은 당연히 갱신할 수 있습니다. 5년 범위 내 갱신할 수 있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합의유는 동업이잖아요. 그럼 합의자는 다른 합의자 동의 없이 합의 지분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동업하려면 다른 동업자 동의 얻어야겠죠. 3번 비법인 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를 보존행할 수 있는가? 총유에서는 보존행위도 단독할 수 없습니다. 사원총회 결의를 얻어야 됩니다. 네, 맞았습니다. 4번 합의자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 승계하지 않습니다. 2번하고 묶어서 비교하세요. 부모님이 죽으면 자식이 부모님 동업자 주의 승계하는 거 아니죠? 나머지 동업자 전원동의 얻어야 됩니다. 5번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건 아닙니다. 집중된다면 저당권자를 해야 할 우려가 있죠. 그리고 틀린 거로 정답 1번입니다. 56번 을소유죠. 을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은 제일 끝에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가 무조건 틀렸습니다. 지상권은 절대적 양도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승낙 없이도 무조건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끝에 지상권 양도할 수 없다. 이게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럼 자 1번 갑은 그가 을토지에 신축한 X건물 소유권을 유보간 남겨두고 건물 소유권 남겨두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2번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합의나 법원의 지료 결정이 없다면 그럼 얼마 내야 할지 모르잖아요. 따라서 아직 을은 지료 연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직 얼마 내야 할지 모릅니다. 3번 지료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을은 지료 약정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연체 사실로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료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지료를 등기했어야 대항할 수 있죠. 그 다음 지상권 지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무상도 가능하죠. 유상일 경우입니다. 갑부동산에 지상권 을이 있습니다. 을이 갑에게 지료를 1년 연체해서요. 그리고 네 번째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을이 다시 병한테 1년 연체했죠. 이걸 한국말로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가 4번이죠. 근데 전후에 걸쳤죠. 전이 3번, 후가 5번,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양수인 병은 1년 합산하면 2년이잖아요. 그럼 우리 2년 연체했으니까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갑에게 밀린 1년은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입니다. 병에게 2년이 되지 않는다면 통산에서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수인 병에게 2년이 되지 않는다면 합산해서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시 갑부동산에 지상권 을이 있어요. 근데 을이 밑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을이 병에게 돈 빌리고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했죠. 이게 1-1입니다. 근데 을이 갑에게 지료를 2년 연체했습니다. 그럼 지상권이 소멸되면 저당권자 병이 손해보죠. 저당권 목적물이 지상권인데 그게 없어지면 저당권자가 담보 목적물을 상실하니까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즉시가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 경과 후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즉시 X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이 소멸한다면 병은 을에게 다른 담보를 요구해야겠죠. 하다못해 을을 장기라도 뜯어야겠죠. 그럼 장기를 즉시 뜯나요? 일단 배도 자르고 장기 꺼내고 배도 꼬매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소멸합니다. 즉시 X입니다. 56번입니다. 을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 설명 옳은 거죠. 자, 4번에서 을토지 양수한 정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갑의 전소유자 을에 대한 지료 연체를 합산해서 2년 지료가 연체되었더라도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양수인 정에게 2년이 돼야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이게 1-1 아까 1-1죠. 설정한 경우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을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 무에게 통지한 후 아까 즉시가 들렸죠. 장기를 뜯어야 되니까 상당한 기간 경과 후 효력이 생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7번 점유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점유 매개관계의 직접 점유자 나오면 당황하지 마세요. 직접 점유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임차인이죠. 그럼 빨리 임차인으로 바꿔요. 임차인은 자주 들고 타주잖아요.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점유자는 소유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자 추정 나오면 중간에
무과실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실 없이 안 보이면 맞고 과실 없이 보이면 틀립니다. 3번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그럼 갑이 임차인이죠. 을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하면 갑도 간접점이자 맞습니다. 갑은 을에게는 임차인이지만 갑은 병에게 또 임대인이죠. 그럼 갑은 병한테 인사받아야 안 받아요? 인사받고 월세 받습니다. 그러니까 갑도 이제 간접점유자가 됩니다. 4번 갑이 을과의 명의시사 약정에 따라 자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 수탁자 을 점유는 타주 맞습니다. 5번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했죠. 그럼 상당히 초과하면 제일 끝에 타주점이 맞아요. 일부일 때 자주가 되고 여기처럼 상당히 초과했죠. 그럼 초과해서 매수해서 인도받으면 그 초과 부분은 타주 맞습니다. 58번 점유자와 회복장기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점유물 과실을 취득한 선유점유자는 자기 것도 아닌데 과실을 취득했죠. 그럼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 그는 손해 전부 맞아요. 손해 전부 배상해야 되죠. 그러니까 선의 자주만 현존함도 나머지는 다 손해 전부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죠. 다음 소비하였거나 과실 없이 들렸죠. 과실로 인하여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 대가를 보상합니다. 4번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죠. 유익비는 점유물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여, 여기처럼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여 넣으면 앞에 유익비입니다. 5번 법원이 유익비 상환을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허여했어요. 만약에 6개월간 허여했다면 변제기가 6개월 늘어났죠. 그럼 6개월간 돈 달라고 못하니까 뒤에 유치권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59번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유물을 부담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겁니다. 그럼 리을 소유권자는 선관 주유무가 없죠? 근데 기억 임차인, 니은 전세권자, 디귿 유치권자, 미음 점임 마기관계 직접 점유자가 임차인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선관 의무가 있습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60번 지역권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지역권은 종된 권리라 주된 권리인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따라다닙니다. 니은 공유자 1인 1인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근데 지역권은 물권이고 물권이 설정되려면 전원동의 얻어야 되죠. 공유자 1인이 물권행위 할 수 없습니다. 디귿 소유권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하고 저당권에는 준용되지 않죠. 지역권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권이 준용 인정되지 않습니다. 리을 통행지역권이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를 주장한 사람은 스스로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 이게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됩니다. 주된 권리가 있어야 종된 권리가 나온 거죠. 따라서 이건 증명해야 됩니다. 미음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갑과 을이 이 행동하고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임대차인지 전세권인지 모릅니다. 법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판사가 뭐라 그래요? 아, 그게 지역권 합의예요. 그게 지역권 설정 합의라고 일러준 겁니다. 이건 지역권 합의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이 디귿 미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신 내용 중에서 법정상권은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 과목도 공부하셔야 되죠. 공직사 법령을 공부하실 분은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요약집 강의, 풀 강의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